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좋으신가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나의 기분을 점수로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요? 기분 좋을 때를 100, 최악일 때는 0으로 정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맞아. 난 어제 데이트했었지. 요즘 일도 잘 풀리고 있으니 100점 만점이지. 아, 참. 그러고 보니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 것이 생각나는군. 그럼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자신있게 100점을 주거나 0점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렇게 기분 지수가 얼마나 될지 점수를 매기다 보면 나의 사고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어떤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기분이 괜찮은 편이야. 인생의 목적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분 좋게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끼워 넣으면 어떨까요?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고 이것을 이루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배워서 기분 좋고 일을 이뤄서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분 좋은 것을 내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할 기분 좋기 때문에 뜻대로 된다의 저자 치부타 카즈오는 각막 전문 의사세요. 의사라고 해서 부유하고 존경받으며 살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일에 치여 살지만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 인정받지 못하고 행복과 멀어져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 순간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서부터는 기적처럼 자신의 뜻대로 일이 다 풀리고 최고로 인정받으며 원하는 삶을 사셨다고 해요. 내가 기분 좋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일이 좋은 쪽으로 다 풀리는 거죠.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기분 좋게 살아간다 라고 결심하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흔들리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조금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나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볼게요. 어떤 일이 잘 풀리니 기분이 좋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언제나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승리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즐거운 날이 있으면 괴로운 날도 있는 법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한마디로 언제나 기분 좋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지려면 무언가 기쁜 일이 있어야 할까요? 인생에서 성공을 이뤄야만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자는 처음부터 기분 좋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기 마련이죠. 일할 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봐도 그것이 귀찮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남을 칭찬하는 일도 한결 쉬워지죠. 좋은 기분 덕분에 잘할 수 있는 일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주 조금만이라도 기분을 유쾌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물론이고 인생도 밝아질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내가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 보시고 기분 좋아지기 위해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먼저 내 마음속에 기분을 결정하는 조절 장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언뜻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컴퓨터 음량 조절기를 생각하세요. 만약 평소 내 기분 지수가 64점 정도 된다면 조절 장치를 한 단계 정도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65점.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새 긴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높여서 66점까지 올리세요. 이제 슬슬 자신감이 붙으니 화끈하게 5단계를 올리면 71점까지 치솟겠죠. 근데 특별히 좋은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마음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기분 좋아지는 일이 이렇게 쉬우니까요. 효과가 느껴지면 나중엔 10단계를 올려보세요. 기분 지수가 80점 정도 되면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숫자만 높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감각을 최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 효과가 극적이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조절 장치를 떠올리지 않았을 때보다 한 단계라도 올라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변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그 기쁨을 마음대로 조절하면 되니까요. 정신 면역학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늘 우울한 사람은 지나치게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몸살도 걸리고 심하면 위궤양도 걸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또 암 환자에게 유머를 들려주면 혈액 속의 인터페론이 증가하면서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사실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세포 단계에서 볼 때도 좋은 기분은 생존과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어 T임파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항원이 몸속에 들어오면 T임파구는 재빠르게 분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T임파구 역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죠. 세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욕이 없으면 자살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분 좋게 사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기분이 좋아질 필요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나요? 미소를 짓고 계시나요? 기분 좋은 사람은 늘 웃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기분을 컨트롤하기 위해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실제로 늘 웃으면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웃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작은 에피소드를 말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첫 출근이었어요. 그때는 되게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좀 굳어 있었나 봐요. 나중에 동료들이 말하기를 웃지 않을 때 제가 너무 차가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좀 쫄았대요. 근데 편하게 웃을 때 저는 그렇게 선하고 행복해 보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웃는 거와 안 웃는 게 이미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다며 지금의 웃는 제가 정말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웃는 게 예쁘다는 소리도 듣곤 하는데 안 웃을 때와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저도 평소에 신경을 쓰려고 해요. 어디 가서도 최대한 긴장 안 하고 웃으려고 하고 제 페이스를 기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신기하게도 그게 목소리로 다 느껴지시나 봐요. 느끼시는 분들은 함께 미소가 지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들으실 때만이라도 좀 미소를 짓고 웃으시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소 지을 만한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분 좋아지기 위해 저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하고 한번 웃어보시고요. 웃음 띤 표정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보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웃는 얼굴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데 웃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의식적으로라도 밝은 표정을 만들다 보면 기분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뒤처진 기분 지수를 만회하려면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스스로 반할 만한 멋진 표정을 지을 때까지 굳었던 근육을 마음껏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 몇 주 만에 전혀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실 거예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돈 문제로 골치를 썩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저자 역시 그랬다고 해요. 카드를 마구 긁어댄 덕분에 여러 번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른 적이 있고 통장 예금액은 늘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자동차는 약 20년 전 생산된 모델을 지금까지 타고 있고 신형 고급차로 바꾸는 일은 당분간 꿈도 꾸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현재 상태에 만족해왔죠. 부모님께서 학비를 대주셨다고는 하지만 그와 비슷한 형편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돈이란 원래 있으면 더 쓰고 싶기 마련이죠. 연봉 1,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배인 3,000만 원을 받으면 풍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단언할 수 없습니다. 4,000, 5,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안간힘을 쓸 확률이
더 높죠. 물론 많이 벌기 위해 애쓰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땀 흘려 얻은 보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중 어느 쪽 생각에 치우치냐 하는 것입니다. 밝은 측면을 보는 습관은 좋은 기분을 유도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쪼들리는 생활에 생각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생각한다면 결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자동차조차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갈라진 범퍼에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시면서 새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시면서 어째서 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자의 차를 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분명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차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좋은 와인을 사서 마시는데 더 행복감을 느끼고 새 차를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한 부분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돈으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에 연연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령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영원히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일단 현재의 경제 상태에 만족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에 기분 좋게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하다 보면 결과 또한 좋아지지 않을까요? 달콤한 와인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에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이 모여들 확률이 더욱 높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집을 만드는 3명의 일꾼을 보게 됩니다. 한 일꾼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그 일꾼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 보면 알 거 아뇨. 집을 짓는 중이요. 두 번째 일꾼에게 다가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 역시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집을 짓고 있어. 빨리 하지 않으면 저녁까지 일하게 될 테니 서둘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꾼에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화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죠. 교회가 다 완성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3명의 일꾼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각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합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 일꾼이죠. 우리가 하는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그 어떤 제약도 따르지 않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 지수인데요. 스토리 지수란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재미있게 해석해 그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스토리 지수가 사회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 직원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단순히 컴퓨터를 파는 곳이 아니라 꿈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결과 애플 컴퓨터는 다른 기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냅니다. 이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컴퓨터 판매를 보다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애플 컴퓨터가 컴퓨터 판매를 꿈을 파는 일로 생각했듯 우리의 인생도 신선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상품을 만드는 일은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꿈을 파는 일로, 물건을 파는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로, 회사에 다니는 것을 사회의 자본을 재분배하는 일로, 세일즈맨은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꿈을 파는 사람 등으로 말이죠. 모든 인생 스토리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인생 스토리에는 내가 있죠. 이미 일어난 일이라도 현재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멋진 스토리를 꾸며보세요.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스토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분 좋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 한구석에 인생은 괴로운 거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기분 좋은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때 산다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분 좋게 지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고 지루한 인생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기분 좋게 살 수 있어. 내가 원하고 선택한 이 길은 멋진 인생이야 라고 크게 외쳐보세요. 느긋한 마음으로 남보다 늘 앞서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기분 좋게 여유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렇게 기분 좋은 삶을 산다면 의외로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츠보타 카즈오 저자의 기분 좋기 때문에 뜻대로 된다와 함께 했습니다. 아쉽게도 절판된 책이에요. 절판된 책은 제가 소개를 잘 안 하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기분 좋음을 느끼며 즐겁게 삶을 사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런 기분 좋음을 여러분께도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는 꿈과 함께 기분 좋게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끼워 넣어보는 것 어떨까요? 사실 지금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게 그 무엇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아 보시고 지금 당장 웃으며 기분 좋음을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